대표님 모시고 수입차를 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주의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길거리 나가보면 수입차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수입차 구입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수입차의 이제 국내 점유율이 이제 거의 20%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차들을 이제 고가의 차들이지만은 일단은 이 구조가 유통 구조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막바로 생산하고 뭐 영업소로 나가는 이런 그러면 어느 차가 잘 팔리는지 어느 색깔이 잘 팔리는지 모델이라든가 색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되게 보면은 수입차는 색상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검정색, 흰색, 뭐 그레이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딜러점에서 그러면은 우리 A 모델, B 모델, C 모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독일 공장에 주문을 하면은 일괄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선박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작 일자입니다. 제작 일자요? 그럼 제작 일자를 어떻게 확인? 이제 제작 일자는 생산 일자죠. 생산 일자인데 이제 국내 자동차는 제작증이 보면은 제작증이에요. 자동차 제작증이에요. 근데 소비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영업사원이 이거는 발급을 자동차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거든요.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등록을 할 때 소비자가 안 하죠. 영업사원한테 잘 몰라요. 그거 카피 주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생산 일자, 인도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차는. 그러면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독일에서 생산해서 트럭킹을 하고 그러면 배로 운송을 하면 보통 한 2달 뭐 이래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통관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그 딜러점에 있는 영업사원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갑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수입 자동차 영업사원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 사람 하면은 우리는 그거 모른다. 본사에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팔리는 차 같으면은 뭐 재고 차량이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잘 안 팔리는 차 같으면 아적된 차예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모르고 쏘셔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그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은 본사에 확인을 하면은 거의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고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여성 소비자가 이제 제작에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 알 수 없다. 그래서 차는 뭐 번호판 달아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똑똑해서 그런지 이제 구글에 조회를 해가지고 찾아내. 그러니까 이게 구결된 차였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재고 차량은 이제 할인을 해주는 게 그런데 아까도 프로모션 했을 때 이건 좀 싸게 파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됐던 차는요. 그래서 이제 수입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작증이 수입 날짜가 아니에요. 저거 생산한 날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날이죠? 그러면 이제 수입해서 세관에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통관 일자를 적는 거예요. 통관 일자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적을 해놓고 통관을 그러면은 몇 개월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들은 제가 다음 방송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제작 일자로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일자가 있고 통관 일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 다를 알 수가 있게 되나요? 그렇죠. 요구하면은 그게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할 때 그 서류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통관 일자하고 자동차 제작 일자하고는 또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수입차는 이제 우리가 차를 타면 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수입차가 좀 값도 비싸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폼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AS를 받는다든지 또 보험료를 낸다든지 뭐 수리비를 낸다든지 할 때 그런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적인 측면을 따지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30대 가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분들이 많죠. 한 4천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제 예. 운행을 하다가 이제 딱 수리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수리비가 1,700만 원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곤란스러운 부분이죠. 예. 그러면 뭐 고급차 같은 경우는 엔진 하나에 뭐 9천만 원, 8천만 원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입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제 또 가신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차를 AS를 받을 때 그러면은 가까운 데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떤 저 사고가 나고 판금을 한다 그랬을 때 가까운 센터가 있는데 그런데 있어야 되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조금 편이거든요. 불편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은 예.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와이프라 그러죠. 이제 예. 이 유리 닦는 닦아주는 거. 예. 예. 그것도 그러면은 국산차 같은 거면은 뭐 우리 저 대형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 있지만은 예. 그 수입차 그 내가 현장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 소비자가 막 많이 기다렸다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와이프 하나 교체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그 지점 그 샀는 데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개조를 해갖고 또 보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예. 이제 전반적으로 나중에 뭐 이제 레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뭐 운원에 젖주듯이 조금 어느 정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좀 사협이 되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하면은 어떤 저는 뭐 국내 자동차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도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금 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수입차에 대해서 오늘 김정훈 대표님